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소정은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새는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다. 이게 무슨... 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2살, 싱글맘으로 버티는 소정에게 이 아파트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오늘 그 피난처마저 무너지는 듯 했다. 물줄기가 바닥을 적시며 소정의 발목을 스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아, 젠장. 왜 하필 지금? 소정은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최근 이사온 홍대 근처의 오래된 빌라, 배관이 노후된 게 문제였다. 그녀의 딸, 5살 미나는 아직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 그건 오래전 이야기였다. 소정은 결혼 생활에 실패를 딛고 홀로 서려 애쓰는 중이었다. 배관공. 빨리 와야 해. 그녀는 검색 앱을 열고 가까운 업체를 골랐다. 라은 배관 서비스 리뷰가 좋았다. 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워. 30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소정은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코트 차림의 여성을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라은입니다. 배관 문제라고요. 라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28살의 그녀는 청바지에 작업복 상의를 입고 도구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소정은 순간 멈칫했다. 배관공이라고 하면 덩치 큰 아저씨를 상상했는데 이 여성은 날씬한 체형의 단발머리, 그리고 비에 젖은 속눈썹이 인상적이었다. 아, 네, 이쪽으로요. 소정은 어색하게 안내했다. 부엌에 도착하자 라은은 무릎을 꿇고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봤다. 파이프 연결부가 느슨해졌네요. 오래된 건물이라 흔한 일이에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소정은 옆에 서서 지켜봤다. 라은의 손가락이 녹슨 나사를 풀 때마다 소정의 마음속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혼자 사시나 봐요. 이런 일은 위험해요. 라은이 웃으며 말했다.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딸 하나 키우고 있어요. 바빠서. 수리를 마친 라은이 일어나 물을 씻으며 물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비 맞고 오시느라 소정의 제안에 라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음 고객 기다려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사시면 다음에 또 부르세요. 제 명함. 그녀가 내민 명함에 적힌 이름, 라은. 소정은 그 이름을 보며 가슴이 살짝 떨렸다. 왜일까? 그날 밤, 소정은 미나를 재우며 라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오늘 누가 왔어? 미나의 물음에 소정은 웃었다. 배관을 고쳐준 착한 언니? 다음 날 아침, 소정은 우연히 라은의 카페 근처에서 마주쳤다. 홍대거리, 카페 은하수 앞, 라은이 작업복 대신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어제 고객님, 라은의 미소가 밝았다. 소정은 당황하며 인사했다. 네, 소정이라고 해요. 여기 사는 사람인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함께 마시게 됐다. 라은은 배관공으로 일하면서도 예술을 공부 중이라고 했다. 대학 때 회화 전공했어요. 하지만 가족 사정으로 이 일을 하게 됐죠. 소정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결혼했었는데 이제는 미나랑 둘이서요. 대화는 깊어졌다. 라은의 눈빛에 소정은 위로를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싱글맘은 외로웠다. 가족 모임에서 번제 재혼할 거야 라는 말, 직장에서의 시선. 라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저희 집안은 보수적이에요. 여자가 이런 일 하다니 아버지께서 화내셨어요. 그날 그들은 한강으로 산책을 갔다. 가을 바람이 불고 강변의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다. 이게 제 특기예요. 어머니 레시피. 라은의 손이 소정의 손등을 스쳤을 때 소정의 심장이 뛰었다. 이 느낌. 뭐지? 며칠 후 소정의 집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화장실 배수. 라은을 불렀다.
수리 중 라은이 말했다. 소정 씨, 요즘 피곤해 보이세요. 미나 양육 스트레스인가요? 소정은 눈물을 글썽였다. 네, 남편이 떠난 후로 매일 버티는 기분이에요. 라은은 조용히 안아줬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혼자 아니에요. 그 순간 소정은 라은의 입술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라은은 멈췄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앞서갔나 봐요. 소정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결혼 전 여성에게 끌린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와의 그 짧은 로맨스. 하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묻어버렸다. 라은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멀어졌어요. 라은의 고백에 소정은 놀랐다. 하지만 공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소정아, 나랑 같이 있어줄래? 라은의 속삭임에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다가오던 11월, 소정과 라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소정의 집은 더 이상 고장난 파이프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웃음과 속삭임으로 채워졌다. 미나는 라은을 끈 언니라고 불렀다. 언니, 오늘도 올 거야. 미나의 순수한 질문에 라은은 항상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오늘은 떡볶이 사올게. 홍대의 골목 음식점에서 사온 떡볶이. 그 뜨거운 맛은 소정의 추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정의 어머니 박 여사가 방문한 날, 소정아,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남자 만난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소정은 웃으며 부정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잘 풀려서요. 하지만 라은이 도착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분은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백완공 언니예요. 착해요. 미나가 끼어들었지만 어머니는 라은을 위아래로 훑었다. 여자가 백완을? 이상하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소정에게 속삭였다. 너 이상한 사람 사귀는 거 아니지?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라. 소정은 마음이 무거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금기였다. 드라마에서조차 희미하게 다뤄지는 주제. 소정은 라은에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의심해. 어떻게 해? 라은은 소정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 나도 가족 때문에 포기한 적 많아. 라은의 과거를 알게 됐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라은이 대학에서 여성 친구와 사귀다 발각됐을 때 집 나가 라는 외침이 있었다. 그 후 라은은 홀로 서울로 올라와 백완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너 만나서 다시 살고 싶어. 그들은 겨울 축제에 갔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라은이 소정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다. 은하수처럼 빛나길. 소정은 눈물을 흘렸다. 그 밤 그들은 호텔이 아닌 소정의 집에서 미나가 잠든 후 포옹을 나눴다. 사랑해, 소정아. 라은의 고백은 소정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다음 날 충격이 왔다. 소정의 전 남편 민준이 연락했다. 소정아, 미나 보러 갈게. 그런데 그 여자 누구야? 사진 봤어. 이민준이 SNS를 통해 라은과의 사진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소정은 당황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민준은 끈질겼다. 미나 엄마가 여자랑 법정에서 분리할 거야.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소정은 라은에게 알렸다. 민준이가 우리를 위협해. 라은은 분노했다. 그 새끼, 미나 이용하지 마. 하지만 라은의 눈에는 두려움도 스쳤다. 그녀의 가족이 알면? 소정의 어머니가 알면? 그들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울었다. 포기할까? 소정의 물음에 라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보자. 설날이 다가왔다. 소정의 집안 모임. 소정은 라은을 친구로 소개했다.
하지만 사촌 누나, 지은이 의심했다. 소정아, 그 언니랑 너무 가까워. 이상해. 지은은 소정의 비밀을 캐기 시작했다. 한편 라은의 동료 백완공, 형준이 라은에게 말했다. 너 그 고객님하고 사귀는 거 맞아? 조심해. 우리 업계에서 소문나면 라은은 이를 악물었다. 사회의 시선은 무거웠다. 한국의 전통 가족제도, 효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편견. 봄이 오는 3월, 꽃잎이 흩날리는 여의도 벚꽃 축제. 소정과 라은은 미나를 데리고 피크닉을 했다. 엄마, 언니 예뻐. 미나의 말에 그들은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 누나가 소정에게 전화했다. 소정아, 너 레즈비언이야? 사진 봤어. 민준이한테도 말할까?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소정은 충격에 떨었다. 누나, 제발. 가족인데 왜? 지은은 웃었다. 가족이라서 그래? 내가 집안 망신시키면 안 되잖아. 반역이었다. 소정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배신한 순간. 소정은 라은에게 달려갔다. 라은의 작업실, 도구가 어질러진 작은 창고. 라은아. 다 알아버렸어. 소정의 눈물이 떨어지자 라은은 안아줬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라은도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전 연인, 수민이 돌아왔다. 은아, 나 아직 너 사랑해. 그 소정이라는 여자, 그냥 장난이잖아. 수민의 메시지에 라은은 흔들렸다. 수민은 라은의 대학 동기, 함께 도망쳤던 과거. 하지만 수민은 바람을 피워 헤어졌다. 라은은 소정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더 애정을 쏟았다. 그들은 인사동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집 사서 미나랑 셋이 살자. 라은의 말에 소정은 행복했다. 하지만 민준의 방문이 다가왔다. 법정 싸움의 예고. 미나 양육권 내가 가져갈 거야? 내 생활 방식 때문에. 민준의 말은 잔인했다. 소정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가 없어요. 그냥 소문일 뿐. 하지만 지은의 증언이 문제였다. 라은은 소정을 위해 나섰다. 내가 증언할게. 소정이는 좋은 엄마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라은의 과거가 드러났다. 수민이 나타나 소정에게 말했다. 라은은 나랑 헤어진 후에도 나 생각해. 너는 그냥 위로일 뿐이야. 소정의 마음이 찢어졌다. 라은아, 진짜야. 라은은 울었다. 아니. 수민이는 과거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텄다. 소정은 혼자 한강으로 갔다. 물결을 보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고조는 4월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소정의 어머니가 지은의 말을 듣고 소정을 불렀다. 너 여자랑 미쳤어. 집안에서 쫓아낼 거야. 어머니의 외침에 소정은 무너졌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미나 생각해. 라은이 도착해 소정을 데려갔다. 소정아, 나랑 도망가자. 그들은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안. 라은의 손을 잡고 소정은 속삭였다. 고마워. 너 덕분에 버텨. 제주도의 바다, 푸른 물결 앞에서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수민의 추격이 있었다. 수민이 라은의 핸드폰을 해킹해 위치를 추적했다. 은아, 나랑 다시 제주 해변에서 대면. 소정은 목격했다. 라은아, 너 아직 수민이를. 라은은 부정했지만 과거 사진이 드러났다. 반역의 연속. 소정은 도망쳤다. 믿을 수 없어. 5월의 장마, 비가 내리는 서울로 소정은 돌아왔다. 미나를 데리고 라은과의 관계를 끊었다. 엄마, 은 언니는 미나의 눈물이 소정의 가슴을 아팠다. 언니 바빠서. 소정은 직장에 매달렸다. 그래픽 디자인 작업, 밤늦게까지.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라은의 메시지, 소정아, 제발 만나자. 수민이는 끝났어. 이 소정은 지웠다. 다시는 안 봐.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소정의 집배관이 다시 고장. 이번엔 라은의 업체가 아니었지만 우연히 라은이 배정됐다. 문을 열자 소정의 얼굴이 창백했다. 너 왜? 라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모든 걸 설명할게. 수리 중 라은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수민이는 나를 버렸어. 너 만난 후로 진짜 사랑을 알았어. 소정은 울었다. 하지만 왜 숨겼어?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야. 그들은 대화했다. 밤새도록. 소정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의 과보호. 나는 항상 숨겨왔어. 내 감정을. 라은도 말했다. 나도 그래?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두려웠어. 하지만 너 때문에 용기 내. 민준의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 변호사 회의에서 라은이 증언했다. 소정 씨는 훌륭한 엄마입니다. 저는 그녀의 파트너예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개인 생활은 존중지라고 했지만 사회의 여파는 컸다. 지은 누나의 반성. 소정아,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집안 망신내. 지은은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소정이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처음으로 소정을 안아줬다. 미안해, 딸아. 내가 잘못했어. 눈물의 화해. 라은의 가족도 움직였다. 라은의 여동생이 서울로 왔다. 언니, 나 응원할게. 아버지한테 말할게. 한국의 가족 문화, 효과 때론 가슴 아프지만 때론 구원이었다. 여름 축제, 한강 물놀이, 미나가 물총으로 라은을 적시며 웃었다. 소정과 라은은 손을 잡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라은의 물음에 소정은 키스했다. 응, 사랑해. 하지만 고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최후 공격. 미나 데려갈게. 내 여자친구 때문에 안 돼. 법정 싸움. 증인들, 지은, 라은의 동생, 소정의 동료들. 소정 씨는 안정적이에요. 판결, 소정의 양육권 유지. 라은은 소정에게 프로포즈했다. 파이프 고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고쳤어. 같이 살아줄래? 소정은 울며 고개 끄덕였다. 제주도의 추억, 그 바다처럼 푸른 미래. 가을이 다시 돌아온 9월, 소정과 라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식, 한복 차림. 가족들 어머니, 지은, 라은의 동생 모두 모였다. 미나는 꽃잎을 뿌리며 웃었다. 엄마들, 영원히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속삭임, 저 커플, 용감하네.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라은은 배관 일을 계속하며 밤에 그림을 그렸다. 소정의 디자인과 합쳐 전시회를 열었다. 우리 이야기라는 제목의 작품들. 한강 벤치, 그들이 처음 깊은 대화를 나눴던 곳, 기억나? 비 오던 날, 라은의 말에 소정은 웃었다. 파이프 고친 날부터 시작됐지. 미나가 자전거를 타며 달려오자 그들은 손을 잡았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LGBT 권리운동,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그들은 참여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의 플래카드에 적힌 글씨.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라은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용서해줄게. 하지만 조심해.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소정의 어머니도 손주 낳을 수 없지만 미나가 있잖아. 가족의 포용. 소정은 라은에게 속삭였다. 너 만나서 내 삶이 고장 난 파이프처럼 새로워졌어. 그날 황혼, 한강에 앉아. 도시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의 손이 얽혔다. 사랑은 고난을 넘어 평화로웠다. 인간적인 결말, 완벽한 행복이 아닌 함께 버티는 힘, 한국의 계절처럼 반복되는 아름다움 속에